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는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신체적 가혹행위는 물론 정신적 학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선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 질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가혹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사죄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국내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GH그룹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종인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5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여권의 지지율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월 스쿨존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1000대씩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엔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경주시청팀은 감독과 주장의 왕국이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이 어떻게 모욕을 주고 협박을 했고 금전을 뺏어갔는지, 그런데 왜 말을 못했는지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이 팀 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사자 해명은 잠시 후 알아보고 일단 오늘 새로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부터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을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팀 닥터가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무경 의원실이 공개한 또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에는 팀 닥터가 볼에 뽀뽀를 했다는 등 구체적인 증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들은 가혹행위의 책임이 팀 닥터다 감독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며 처벌 1순위로 팀의 주장 장모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상습적인 따돌림과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거면 혼자 죽어라. 국제대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주장 선수의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언에 최 선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주장 선수는 스캔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스캔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최 선수가 3년 전 쓴 훈련 일지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동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앞장서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캔이 언니와 함께 연기되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캔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던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곳은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가리킨 곳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스포츠인들은 최 선수가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료들. 경찰관의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덧붙일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월급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들이 벌금형에 그칠 경우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묵살할 취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사관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참고인의 어떤 진술을 삭제를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예. 40여 개 스포츠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한 선수에 대해 해당 시도체육회와 연맹은 시스템이 고장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선수 측은 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 자신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후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 등에도 피해를 알렸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에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최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마침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선수들도 오늘 국회에 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피해 선수들의 폭로가 있은 직후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는데요. 감독과 선배 선수 모두 때린 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팀 감독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용한 적 없습니다. 손을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날렸습니다. 최 선수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죽을래? 나한테? 야, 부닥거리 할래? 나하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데 부인하세요?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더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총책임자로서 그 부분을 방지를 못했던 부분은 제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 선수의 선배 선수도 김 감독과 마찬가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최 선수에게 사과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가까운 건데. 방청석에서 이들의 발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선수의 유족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어머니도 안 보이세요?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의 개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파악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두 선배 선수는 국회 출석이 끝난 뒤 올림픽공원 파크텔 호텔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철인 3종협회의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영구 제명까지 단행이 될지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이 철인 3종협회도 이 도와달라는 고 최숙현 선수의 요청을 외면해서 질타를 받았던 곳인데요. 이 처벌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네, 경주시청 감독과 두 선배 선수에 대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오후 4시부터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김모 감독의 1시간 30분간의 소명 시간이 끝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모 선수와 김모 선수의 소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경주시청 감독과 두 선배 선수는 국회 상임위 참석을 마치고 이곳 올림픽공원 파크텔 호텔엔 회의가 이미 시작된 4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5시가 넘어서야 김모 감독이 가장 먼저 소명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기자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하셨습니까? 녹취록도 다 부정한 건가요? 대한철인 3종협회는 오늘 회의에 앞서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선수 8명 중 6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과 함께 관련 녹취와 피해 영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대구지검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최대 영구제명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두 선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미 최숙현 선수의 도움을 외면했던 협회가 이제서야 늦장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 중인 스포츠부 사공성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동료들이 이제 용기를 냈는데요.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처벌 1순위로 내세운 주장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팀 내 에이스이자 한국 철인 3종의 간판급 선수입니다. 이 장모 선수 이력을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 철인 3종 최초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고요. 종목 내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은 개인의 이름을 따서 장땡땡 팀으로 불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력이 좋은 선수가 이 고 최숙현 선수나 후배 선수들에게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예, 왜 처벌 1순위인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폭로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선수들이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감기 몸살이 걸려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를 시켜 강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고통증이 있는 선수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라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후배 선수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훔쳐보고 고 최숙현 선수가 정신병자라며 다른 선수들을 이간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피해자가 우리 팀은 장 선수의 왕국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네.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던 선수단 숙소가 이 장 선수가 소유했던 건물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경주시청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숙소, 장 선수와 장 선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숙소는 경주가 아니고요. 경주시청과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왜 장 선수 소유 건물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가 들어섰는지에 대해서 아직 경주시청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장 선수의 왕국과도 같은 곳에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말합니다. 네,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때렸다는 팀닥터 이야기인데요. 네. 정체불명의 인물처럼 저희가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이 주장이죠. 장 선수가 데려온 인물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장 선수의 어머니가 먼저 경북 경산의 한 병원에서 이 팀닥터인 안모 씨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장 선수가 안 씨를 숙소로 불러들여 자연스럽게 팀닥터로 앉혔다고 하는데요. 이 마치 낙하산처럼 나타난 팀닥터, 상습적인 폭행뿐 아니라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감독과 가해 선수들은 여기저기 출석을 했는데 그럼 팀닥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이 팀닥터는 경주시청 소속도 아니고 철인 3종협회 소속도 아닌 정말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병인 암 치료를 이유로 경북 경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비교적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피해자들이 처벌 1순위로 지목한 장 선수는 지금 때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장 선수는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선수는 경찰 수사가 들어간 지난 3월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진실된 사과보다는 자신의 법정 싸움에서 조금이나마 형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공성근 기자가 이 장 선수의 그 해명 이후에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통화를 직접 했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이 장 선수의 뻔뻔한 태도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공화국입니다. 장관가 그만큼 실력이 있고 성적을 잘 내니까 감독도 어떻게 못해요. 초과 폭로자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이 가해자들이 안 때렸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텐데요. 검찰은 이 조만간 감독과 팀닥터, 가해 선수를 불러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성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뉴스로 넘어갑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며 전파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확진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526건을 분석해보니 모두 6개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국내 발생 초기인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는 S그룹이었습니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천안 줌바댄스 발병 사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V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발병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에서 파생된 GH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부터 대전 방문 판매업체, 광주 광륵사로 시작한 호남권 집단 감염 사례가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GH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초기 S 바이러스보다 6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기 우한의 S그룹에서 V그룹, G그룹으로 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G는 다시 GH, GR그룹으로 분화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전파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지금 전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변이가 어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를 잘 해봐야 됩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변이로 대유행 상태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하는 것도 문제지만 침방울이 아니라 공기로 마구 전파될 수 있다면 더 무서워집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공기 전파 가능성을 WHO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역당국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이 화제였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무겁기 때문에 바닥이나 주변 물체로 빠르게 가라앉은 뒤 물체 표면에서 일정 시간 생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 등 32개국 239명의 전문가들이 WHO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방역 수칙을 수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침방울 형태로 떠다니던 바이러스가 수분이 증발한 뒤 가벼워지기 때문에 오래 공기 중에 머물고 2m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공기 전파 부분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m보다는 좀 더 멀리 가거나 오랜 시간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서 그걸 통한 전염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 중 전염이 사실이라면 2m 거리 두기보다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3밀 피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비말 차단 마스크로도 감염 차단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고성능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지만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바이러스가 종잡을 수 없다 보니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때보다 많은 6억 명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봉쇄 수준을 낮췄다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수아 기자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MIT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정확한 코로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감염자 수가 2억 명에서 6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18년 발생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확진자 수 5억 명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자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봉쇄 조치 부활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lare-ups are to be expected as countries start to lift restrictions. 휴가철을 맞아 해외 관광객들을 받아들였던 스페인은
북동부 카탈루냐주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Pues nada, había bajado hoy por la mañana porque había quedado con él y tal, pero bueno, han dicho que cerraban así. 그제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해변을 폐쇄했습니다. We're setting records practically every day of new cases in the numbers that are reported. That clearly is not the right direction.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국가에선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현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굳건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7.4%포인트 떨어진 44.4%를 기록했는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보통 전체폭 수준에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주보다 7.2%포인트가 하락한 31.7%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는 15주 만에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49.8%로 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건 15주 만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집 처분 해프닝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는 진짜 힘들어요. 대출받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근데 세금을 많이 올린다 해가지고 그거 주택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렸어요. 집을 샀는데 화장실만 내 거다. 이런 말들 진짜 있잖아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그 집을 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는데 약간 흔히 말하면 답이 없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청와대 참모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주택 처분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고 1인당 부동산 재산이 10억 원에 가깝다며 내일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놀란 민주당 지도부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내 다주택 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서민층의 비판이 커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수요자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더 압박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정보 세율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주집이 아닌 서울집을 팔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와 청주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은 모두 43명인데 이들은 공천을 받으면서 2년 내 다주택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로부터 구체적 매각 시점이 적혀있는 주택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3주 만에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도 흔들리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부터 겨냥했습니다. 과잉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21일 만에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이토록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십시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는 소리죠. 과잉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직 국토부, 기재부 출신 등을 집중 배치해 부동산 정책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나와도 집값은 더 오를 거란 예상에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호가만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노원구. 매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들을 상황을 좀 지켜보신다고 다들 걸어드린 상태예요.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물건도 별로 없어요. 돈 없는 데다가 손님을 계속 보겠다고 하는데 전화만 하면 그냥 올리거나 보류하거나. 6.17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천 건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집을 못 사면 앞으로 더 사기 어려워질 거라는 공포가 매수세를 부추기는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토요일마다 손님들이 줄 서서 보고 계약하시려고. 지난달 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 가격을 갈아치운 한 아파트는 며칠 새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19억짜리도 살 만한 게 없어요. 거의 19억 5천에서 20억 원 추가했어요. 매물 품귀는 심해지고 호가는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서울 지역에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의 그 주택 가격 급등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숨을 거둔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택시기사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사람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는 혐의죠. 우현기 기자입니다.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다른 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지. 나 치고 가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57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청원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말 동안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수사를 강화한 경찰은 오늘 숨진 환자의 의료 기록과 병원 의료진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이사한테 의무 기록실 제출한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안 투명한 거, 몸 상태에 대한
진술을 하고 왔어요. 택시기사는 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택시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등하굣길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작은 아이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하루 이렇게 적발되는 차량이 1000대가 넘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향합니다. 통학로 양쪽 바닥을 붉게 칠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표시지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도로 중앙으로 나오고 수시로 오가는 차량들과 뒤섞이며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단속반이 출동해 불법 주차 차량 유리창에 8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를 올려놓고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차량은 견인차로 끌어갑니다. 1시간 만에 16대를 단속했는데 봐달라는 차주와 단속반의 실랑이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조그만 애들이 뛰어다닐 때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가 있으면 이게 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전 단속이 끝나고 2시간 뒤 통학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 스쿨존입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견인까지 했는데요. 그 자리에 또다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속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도 감안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차를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저희들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워낙 그 주차장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난 5월 말부터 2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하루 1000건씩 위반 차량을 단속해도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운전자 시야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대체 주차 공간 확보도 병행돼야 등하굣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송정우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우리 법원이 막았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징역 100년 이상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왔죠.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진 가방을 든 남성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입니다.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법원이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속 중이던 손 씨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컴퓨터하고는 하지 못하게.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수십만 개를 배포한 죄로 1년 6개월 복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자금 세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재판부는 송환 거부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보내 엄중 처벌을 받게 해 유사범죄를 막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세계 최대 규모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를 발본색원하려면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재판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 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것을 미국의 송환 요청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붙여나갈 수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손 씨는 일단 석방됐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하늘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다발이 든 가방이 뚝 떨어지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침대 안에서 현금 900만 원이 발견됐죠. 침대에 노인이 넣어놓고 깜빡한 돈인데 이 돈을 찾은 매립장 직원은 보상금도 마다하고 전액을 돌려줬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 얼마나 줘야 하나 궁금하다는 분이 많은데요. 팩트맨이 따져보겠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은 보상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5에서 20%를 받는데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찾아줬다면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찾은 물건을 안 돌려줘도 될까요?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버린 택시기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지급 기한이 있는데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물건을 돌려준 뒤 한 달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한 뒤 6개월 넘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물건 습득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물건 가치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게 조건입니다. 수표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거액의 수표를 찾아줬다면 보상금도 이에 비례해 많았을까요? 수표는 보상 액수가 다른가요? 쉽게 말해서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재권 판결이라도 받으면 수표를 다시 그 은행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표에 적힌 액수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분실 신고와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발급받는 비용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200억 원대 분실 수표를 찾아주고도 보상금은 500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중국에서 흑사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흑사병이 발병했던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목축업을 하는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건지 유주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네이멍구 당국은 림프절 흑사병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남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흑사병 빈발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멍구 지역은 흑사병 풍토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도 지난해 11월 3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대적 방역에도 또다시 환자가 나오자 네이멍구 당국은 조기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경보를 발령하고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흑사병은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 간에도 침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률은 지금 5 내지 10%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고, 임파선 패스트 같은 경우도 뭐 고열과 구토, 어지럼증, 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방역 당국은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대부분 다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감염병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체계에서는 충분하게 어떤 대응 가능한 그런 감염병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흑사병 사례는 즉시 우리나라로 통보되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곧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이트클럽에는 젊은이들이 몰렸고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의 99%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시위대로부터 폭죽 공격을 받은 경찰들. 곳곳에서의 방화와 함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밤사이 폭동으로 변질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강제 진압됐다고 경찰 측이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나이트클럽에선 총격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나이트클럽은 연휴 기간 몰래 문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ou can tell somebody left in a hurry. There's some pretty large amounts of blood in various parts of the club.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중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재선을 기원하는 보트 행진을 펼쳤고 관광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하루 4만 명 이상 환자가 늘고 있는 미국에선 확진자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세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의 99%가 해롭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 보건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은 나란히 물폭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 남부지방에서 폭우에 이재민과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바닥에 쉴 새 없이 흙탕물이 흘러가고 2층 건물은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아파트 3층 창문에선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떨어집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버스는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내린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재민 2천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최소 1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기상재해 응급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 남부 지역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구마모토 현 등에서 인명피해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우가 내린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차량은 파손된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숯불에 SOS 문자를 크게 써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나선 가운데 비구름은 북쪽으로 이동해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후쿠오카현 등에 폭우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장마전선은 제주도 먼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당국은 일본만큼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어제 열린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현직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차기 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베보다 더 우익이라는 이야기도 듣는 사람이라 한일 관계만 놓고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今普通ですとこういう時は万歳をするものでございますが、まだコロナ禍の真っ只中でございます。 고이케 지사는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거리 유세 한번 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매일 TV에 나와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해 지지율을 까먹는 사이 고이케 지사는 도시 봉쇄를 언급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다졌지만 도쿄의 닷새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고 지원금 남발로 재정이 악화되는 등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検査の仕方によってね、今の現状はっきりつかめてないような気もしてますけど。 한일 관계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 2016년 첫 선거 출마 당시 전임 지사가 약속한 동경 한국학교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고 2년 전부터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문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단교를 외치며 집회를 열어온 극우 인사 사쿠라이 마코토 일본 제1당 후보도 18만 표 가까이 얻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내 우경화 발언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후보가 없어서 극우 세력의 표가 사쿠라이 후보에 흘러갔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일본 내 혐한 정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행됐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오늘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특임 검사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이 결론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거부한 안입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건 오늘 오전. 사흘 전 각급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한 발언들을 취합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 의견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막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선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두 가지 가운데 일부만 수용하라는 게 검사장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검사장들은 이번 사태는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입장 표명 없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따르면 항명으로 여겨져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에 나서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당일 특임검사 임명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은 이르면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뭐길래 주말에도 주변에서 온통 부동산 얘기더라고요. 네, 정치권에선 이 서울 아파트를 두고 말싸움이 한창입니다. 오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곽 의원도 집이 두 채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이 왜 곽 의원을 콕 집어서 물은 거죠? 곽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현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를 최근에 팔아 시세 차익으로 2억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격 차원에서 곽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를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곽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데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준용 씨는 2014년에 구로구의 아파트를 매입해 올해 1월 팔았는데 2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같은 기간 1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곽 의원 집값도 많이 올랐네요. 네. 어쨌든 야당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을 이제 문제 삼고 있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세게 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 진보단체도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한창인데요. 참여연대는 국회 교통위와 기재위 소속 여야 다주택자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 요구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고요. 경실련은 민주당이 총선 전 선언했던 1주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내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조화, 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모친상을 당해서 잠시 교도소에서 나왔죠? 네, 제가 오늘 직접 그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오늘 새벽 3시쯤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에게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의 조화는 빈소 제일 안쪽에 놓여 있었는데요. 정의당은 성폭력 가해자인데 대통령이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건 무슨 의미인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이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 수 있는 원래 이 청와대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정에 이 안 전 지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각 정권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 각 수석실 등에서 요청을 하면 총무비서관실이 보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의인 만큼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됐고 문 대통령이 보내세요라고 했을 텐데요. 안 전 지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데다 상을 당한 거라 조화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빈소에 그런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이 빈소에서 눈물도 흘렸다는데 많은 회한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서부 영화 대작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곡뿐만 아니라 시네마 천국, 미션에 나온 아름다운 영화 음악을 만든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재 음악가의 위대한 생애를 음악과 함께 돌아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구아수 폭포 아래서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부르는 명장면에 흘러나오는 영화 주제곡. 바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적인 명곡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리암 니스 등 당대 최고의 배우가 연기한 영화 미션은 1986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주제곡은 넬라 판타지아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500여 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한 영화음악의 전설 엔니오 모리코네가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낙상사고로 로마의 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리코네가 영화음악계에 반열에 오른 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그의 손을 거치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건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곡입니다. 영화가 세상 전부인 소년 토토와 영화 기사였던 알프레도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개봉 30년이 지나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사운드 트랙이 전하는 감동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C'è una formula. Non c'è una formula. Io le ho tentate tante. Ho cercato di inventarmi una maniera di scrivere una musica. 영화 음악을 한 장르로 완성시킨 모리코네. 스크린의 여운을 가득 채우며 팬들의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들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원을 로봇이 대신하고 휴대전화 번호 이동도 사람 없는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이달 초 서울 도심에 문을 연 한 편의점. 신용카드 인증 후 얼굴 촬영까지 마쳐야 입구가 열립니다. 직원이 따로 없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자정 시간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 점원은 로봇입니다. 이제부터 결제에 집중. 방해하지 않을게요. 소비자와 편의점 점주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대면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굉장히 많은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객들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칭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또 잘 계산하시고 가시고. 고객의 관심사와 소비 트렌드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깔려있는 이 45개의 빅데이터 블록은 손님들이 어느 매대를 지나고 어떤 상품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무인화 바람은 이동통신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객 스스로 번호 이동과 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도 등장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무인 매장에서 생체 인증을 하면 직원 도움 없이도 휴대전화 구매와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평소 표정이 없는 돌부처 오승환도 미소 짓게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과 행동으로 재미를 선사하는 선수들 한 주간 명장면에서 만나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안타를 맞으면 곧바로 역전을 허용하게 되는 오승환.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유격수가 다이빙해서 잡아냅니다. 곧바로 일어나 1루 송구까지 빠르게 연결하며 팀을 구해냅니다. 평소 표정이 거의 없는 돌부처 오승환인데요. 그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막내 김지찬이었네요. 나지완의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몸에 맞은 볼이 선언되자 루친스키가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나지완도 인정한다는 듯 웃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느린 화면을 보더니 슬그머니 장갑을 벗고 심판 근처에서 어슬렁거립니다. 미세하게 유니폼에 스치며 결국 몸에 맞은 볼이 인정됩니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하면 채태인이 빠질 수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 절친한 후배 롯데의 한동희인데요. 경기 전에도 경기 중에도 관심이 있건 없건 계속해서 장난을 칩니다. 제가 지금 별명이 딱 맞지 않아요? 초등학생? 심판에게는 자신이 친 홈런 자랑도 하네요.
총 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병사를 잡으려는 열정 넘치는 포수의 외침입니다. 농구의 비하인드 백패스를 투수가 하고 피겨의 트리플 악셀을 타자가 하고 당구의 3쿠션까지 볼 수 있는 한 주간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 필수 준비물은 우산입니다. 소나기와 장맛비가 쉴 틈 없이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과 모레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의 장맛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장맛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전 시간대까지는 짙은 안개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절기인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종일 불쾌감이 높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이 잦아서 세차는 당분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빨래도 꼭 실내 건조하셔야겠고요. 불쾌지수도 높기 때문에 일정 계획도 여유롭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장 175년, 체조 유망주 소녀들을 성추행한 미국 국가대표 체조팀 의사가 받은 형입니다. 선진국이라 처벌이 강했던 걸까요? What's confusing to me about is why wasn't there anything said back when I was treating them if they felt that uncomfortable? Put yourself being a teenage girl.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했고 올림픽위원회 등 큰 권력이 은폐를 시도하며 미국도 피해자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모아야 했습니다. 약자가 스스로 정의를 찾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도 용기를 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닌 걸 알게 됐다고요. 이 글을 올리고 경찰, 체육회, 인권위 등 6군데에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기관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